시력 교정술은 1987년 엑시머 레이저 시술이 시초였는데요. 그 후 단점을 보완, 현재 라식과 라섹 등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술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수 레이저를 사용해 보다 미세한 각막 절개가 가능한 수술 등 시력 교정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수술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 눈이 사전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 눈이 정말 수술할 수 있는 눈인지 아닌지. 사람의 눈은 저마다 각막 두께, 굴절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수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술 전 약 2시간 동안 안압, 시야 검사 등 총 20가지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시력 교정술을 하면 노안이 빨리 온다? 근시나 원시, 난시는 각막 두께를 조정해 시력을 교정하는 원리죠. 때문에 노안의 원인이 되는 수정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하면 백내장이 온다?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라식 라섹 수술은 검은 동자 앞에 있는 투명한 각막에 수술하는 부분이고요. 백내장은 홍채 뒤에 카메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증체라는 부분이 혼탁이 오는 게 백내장이거든요. 주로 노화에 발생하는 백내장. 초기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 수정체가 굳어져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에 대한 궁금증, 이제 좀 풀리셨나요? 정확한 검사를 동반한다면 안전 걱정은 끝!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 마치고 나서 초기에 일단 눈이 부딪히는 건 안 좋겠죠. 그럼 상처가 뒤틀리게 되니까요. 그게 가장 안 좋을 것이고. 선글라스, 모자 등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요. 운전할 때도 주의! 또한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시력 교정술, 내 눈에 맞는지 알아보는 검진과 수술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유레카! 좋아, 좋아.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RC 보트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자신 있으시죠? 자신. 저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물에 배를 던지는데 아니, 저걸 저렇게 던져버리면 어떡해요? 알았, 오메? 아니, 어떻게처럼 바로 섰는데 저게 어떤 원리로 저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보트 안에 무게를 좀 받아있기 때문에 네. 뒤집어져도 다시 무게 때문에 슬슬 해서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여기에도 이런 과학적 원리가 숨어있네요. 대단합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 슬슬 입질이 오기 시작하고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지금 저는 왔습니다. 왜? 저 봐요, 저. 지금 잡았어요? 왔잖아, 저 지금. 우와, 움직이네 저거! 우와, 그럼 이거 갖고 와야지 지금! 물반 고기반 일로 와. RC보트로 진짜 낚시 성공! 야, 이거 좀 봐서 이거 좀. 이걸세! 이거야!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걸로 낚았을 때의 느낌은? 이게 걸렸을 때랑 또 데리고 올 때 좀 이제 캐스팅 미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스릴이 있습니다, 이게. 이 RC 보트를 이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끌고 왔을 때 그 느낌. 네. 그거에 가는 거군요. 그쵸. 이젠 손맛도 IT스러운데? RC보트만의 짜릿한 손맛을 좀 느껴보나 싶더니 아직은 초보라 고기 잡기가 만만치 않은 고독한 낚시꾼 한현민. 이거 잘 안 잡히네. 그때 등장한 한 남자. 고기도 못 잡는 거. 이거. 옆에서 보니까 고기도 못 잡는 것 같은데. 네. 선물 하나 드리려고. 고독한 낚시꾼을 위해 또 하나의 특별한 무기가 나섰다. 아니 근데 아저씨 왜 다짜고짜 남의 배에다 이런 걸 달아요? 이걸 달고 있으면 네. 초보자도 네. 대박을 칠 수가 있어요. 이건 어군 탐지기입니다. 네. 물속 안에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어군 탐지기란 수온, 수심, 물고기, 물골 등 물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IT 기기로 어디든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강태공이 될 수 있다고. 그렇다면요. 네. 이 스마트폰 화면 통해서 어떤 게 나오게 되나요? 지금 수심이 7.2m라고 나오고요. 아, 예, 요 앞이요. 네네. 수온은 20도, 오. 물 온도, 그다음에 그 6m에서부터 네. 4.3m까지 네. 고기가 쭉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새로운 신세계인데?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군 탐지기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고기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군 탐지기가 고기잡이에 도움이 될지 체험에 나섰는데 오, 저 입질한 거 아니야? 저거. 나 이거 잡은 거 같은데? 그렇죠. 예? 오, 잠깐만. 오야! 축하합니다. 일로 와! 어디니? 우와! 왔어! 예!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ICT가 가미된 RC보트랑 어군 탐지기와 함께 제가 이 녀석을 잡았습니다! 유레카! 화장품 없이도 피부가 좋아지는 법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면 땀과 함께 수분도 증발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지 분비가 촉진돼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 수분을 유지해주세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피부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피부의 각질층이 안정화되어 균일해지면서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바로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통해 땀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땀과 함께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면 피부의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얼굴의 땀을 손으로 닦는 것은 금물. 손의 세균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20대 후반부터 성장을 멈추고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연령별 피부 관리가 중요한데요. 10대에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피지 분비가 왕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청결한 모공 관리가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세안하고 화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대변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 30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30대 피부는 노화가 시작되어 탄력이 감소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하여 탄력을 유지시키고 비타민 B 복용을 하여 원활한 대사를 유지하고 비타민 C 복용은 항산화 작용 및 콜라겐 생성을 유도합니다. 비타민 B가 풍부한 버섯, 고칼슘 식품인 멸치,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많이 드세요.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살이 늘어나는 40대 이후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파프리카, 브로콜리를 통해 비타민 C를, 호박, 피망을 통해 비타민 E를 섭취하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소금. 자고 일어나 눈 주위가 부은 적이 있다면 전날 염분 섭취가 과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체내에 염분이 많으면 수분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역시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독인데요. 알코올은 이뇨 작용이 강해 많이 마실수록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돼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다면 꼭 금주하세요. 유레카! 왜 손은 물속에서 쭈글쭈글해지는 걸까? 물에 들어가기 전 매끈한 손. 실험 스타트!
물속에 손을 넣고 기다려보는데 시간이 경과하자 변화를 보이는 손. 예상처럼 쭈글쭈글해진 궁금양의 손. 엉뚱군의 손도 예외 없이 쭈글쭈글해졌다. 피부는 물 흡수하면 부피가 증가하는데 특히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는 물을 잘 흡수하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진피와 피하지방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피하지방과 진피의 부피는 그대로인데 표피의 부피만 증가하여 손바닥이 쭈글쭈글해집니다. 물속에 손을 넣었을 때 물과 피부 세포의 농도 차에 의해 농도가 낮은 물이 농도가 높은 피부 내부로 흡수되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물을 잘 흡수하는 표피와는 달리 진피와 피하지방까지는 물이 흡수되지 못한다. 물을 흡수한 피부는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진피와 피하지방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 바깥쪽의 표피만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손이 쭈글쭈글해지게 되는 것. 그러면 왜 얼굴과 팔, 다리는 쭈글쭈글해지지 않는 걸까? 엉뚱군 실험을 위해 다시 한번 잠수. 얼굴이나 팔, 다리 등의 피부에는 여분의 피지선이 발달돼 있어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층이 씻겨나가자마자 계속해서 보호기름이 보충되게 된다. 그래서 손이나 발과는 달리 얼굴이나 팔, 다리 등의 피부는 쭈글쭈글해지지 않는 것. 유레카! 여러분, 빌딩들이 즐비한 도심 속에 금광이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네? 믿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금광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폐기물 발생량은 무려 35만 7,800여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폐가전 제품 쓰레기는 약 1,700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이 폐가전 제품이 이 금광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이 속에 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휴대폰에서 금을 캐는 등 여러 가지 그 금속 자원을 캐내자라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에서 금, 은과 같은 기금속이나 희소금속을 채취하는 도시광산 산업. 이것이 바로 도시의 금광이네요. 금은 전기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전자제품에는 필수 재료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 속에는 금과 은뿐만 아니라 희귀금속인 구리와 코발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금광석 1톤에서 채취할 수 있는 금의 양은 약 4에서 5g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휴대전화 1톤을 모아서 추출하면 약 400g의 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휴대폰 외에도 자동차, 컴퓨터와 같은 폐기물들 속에도 금이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인쇄회로 기판에는 표면 산화를 막기 위해 도금되어 쓰이고 자동차에는 한 대당 촉매제로 백금이 무려 3.7g이 쓰인다고 하니 놀랍죠? 향후 이 도시광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키느냐가 굉장히 자원의 재활용, 그다음에 환경보호에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